봄비가 가늘게 내리던 서울의 그날 오후, 북촌 한옥마을의 돌길 사이로 작은 물길들이 뱀처럼 흐르고 있었다. 곡선으로 이어진 기와지붕과 이끼로 덮인 돌담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현대 도시 속에서도 과거의 정취를 간직한 안식처였다. 빗방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과 어우러졌고 문이 살짝 열린 작은 찻집들에서 새어나오는 젖은 흙 냄새와 갓 우려낸 차의 향기가 거리를 채웠다. 한옥의 처마 아래에서 서 있던 서준은 빗속을 응시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복잡한 긴장과 결단력을 감추지 못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그는 약간 젖은 듯한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청년으로 중립적인 색감의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있었다. 곧 다가올 중요한 만남에 대한 그의 존중과 진지함이 느껴지는 차림새였다. 서준은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독특한 조각 작품으로 주목받는 신의 예술가였지만 가족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과거의 무게를 안고 있었다. 모퉁이에서 갑자기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다. 강연하는 종이 기름으로 만든 섬세한 우산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은은하고 매혹적이었으며 아몬드 모양의 눈에는 깊은 애수가 담겨 있었다. 긴 머리를 느슨한 올림머리로 묶은 그녀의 목선은 우아함을 드러냈다. 연하는 예술복원가로 신라의 옛 수도 경주에서 자라며 수많은 유물을 접하며 성장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이 공유하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다. 가까워지며 연하는 서준과 잠시 눈을 맞췄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고 서준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형식적인 인사에 온기를 더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분명했지만 서로가 공유하는 끌림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왔군요. 서준이 낮고 안돼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연하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오는 걸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들의 만남은 섬세한 이유를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안동 인근 산속에 있는 한 불교 사원의 복원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예기치 않게 연결시킨 것은 단순히 일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싹튼 금지된 감정이었다. 연하는 가족이 정해준 약혼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 결혼은 명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예정이었다. 반면 서준은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그녀와의 관계가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사회적 규범에 도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을 걸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작은 갤러리로 향했다. 주변 거리는 마치 생기를 얻은 듯했다. 집들의 문 앞에서 흔들리는 풍경 소리와 빗속에서 다채로운 우비를 입은 관광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어우러졌다. 그들이 한 도자기 가게 앞을 지나칠 때 연하는 손으로 직접 그린 무늬가 새겨진 그릇 세트에 이끌려 멈췄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조심스럽게 그릇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졌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하 씨처럼요. 서준이 무심코 내뱉은 말은 그녀를 놀라게 했지만 그 역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겁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물건이 그것을 만든 사람의 기억을 담을 수 있다고 믿나요? 연하가 그릇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은 영혼의 연장선 같아요. 모든 곡선, 모든 불완전함. 그것들이 다 이야기를 담고 있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연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영혼이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전통의 무게가 그들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다. 그들이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넓은 창문이 먼 산의 안개 낀 풍경을 내다볼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주는 스케치북을 꺼내들며 사원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구상한 아이디어를 보여주었다. 종이에 그려진 선들은 정확하면서도 각 선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섬세함을 담고 있었다. 연하는 조용히 그림을 살피며 아래 십수를 살짝 깨물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완벽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원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셨어요.
아마 당신이 저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말은 공기 중에 머물렀고 연하는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빗소리는 순간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며 마치 자연이 이 모든 순간을 더욱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듯했다. 준 씨, 그녀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우리는 이건 안 돼요. 알잖아요.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복잡하다는 건 알아요. 당신 가족이 뭘 기대하는지도 알고 세상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할 거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도할 가치가 없을까요? 연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가족의 기대,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 문화적 규범의 무게가 그녀를 질식시키는 듯했다.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조화는 최우선 가치였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준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느꼈다. 그녀가 답을 하기 전 종이 울리는 소리가 순간을 방해했다. 방문객들이 갤러리로 들어오며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젖은 우산의 냄새를 가져왔다. 순간의 마법은 깨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아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과 연하는 사원 복원 작업에 몰두했다. 벚꽃이 만개한 산속에 위치한 사원은 안개 속에 떠있는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그곳의 승려들은 평온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며 허브차와 지혜로운 말을 건넸다. 그리고 그 말들은 종종 그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처럼 들렸다. 어느 오후 사원의 대전에서 나란히 작업하던 중 준은 손을 멈추고 연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벽화 복원에 몰두하고 있었고 손의 정교한 움직임은 그녀의 헌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준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손바닥에 얼음을 쥐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놓을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다. 운명을 믿나요? 준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연하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운명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예상치 못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계시처럼 다가왔다. 어쩌면 규칙을 거스르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불가능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그날 밤 보름달이 사원을 비추는 가운데 준은 정원에서 연하를 찾았다. 은빛 달빛 아래 벚꽃 향기에 둘러싸여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하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으로 대답했다. 저도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국의 달빛 아래 자신들의 문화를 둘러싼 아름다움 속에서 규칙을 초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서준과 강연아의 결심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충격의 물결은 필연적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두 사람은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벚꽃 아래에서 느낀 그 감정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그 순간부터 나눈 모든 눈빛, 모든 미묘한 접촉은 더 큰 목적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이 그들을 반대하더라도 함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였다. 사원의 다음 며칠은 이중적인 분위기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역사적이면서도 영원한 무언가를 복원하기 위해 함께 일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긴장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항상 침착하고 관찰적인 승려들의 존재는 그들이 겪는 감정의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어느 날 오후 가장 나이 많은 승려 현석 스님이 준을 따로 불렀다. 그들은 사원마당의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 앉았다. 가까운 계곡의 물소리와 젊은 승려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석 스님은 깊은 눈빛과 느린 몸짓으로 마치 수세기의 지혜를 품고 있는 듯 보였다. 서준. 현석 스님은 산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허니오는 마음의 불안을 안고 있구나. 젊은이의 마음은 불꽃과 같다. 잘 다스리지 않으면 주위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지. 무엇이 너를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는가.
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스님들의 깊은 지혜를 깊이 존경했지만 자신이 배워온 모든 것을 거스르는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랐다. 연하입니다. 마침내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제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가족, 그리고 우리의 책임, 마치 우주 전체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음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현석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사회는 규칙 위에 세워진다, 서준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논리를 초월하는 힘이지. 그러나 너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사랑은 항상 희생을 요구하거늘. 스님의 말은 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메아리 쳤다. 현석 스님이 옳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연하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가족의 기대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여태껏 가졌던 것보다 더 강하고 결단력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사이 사원의 고요한 방에서 연하는 자신만의 내적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어머니와의 통화는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던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는 단호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오는 결혼과 가족의 기대를 상기시켰다. 연하야,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이 결혼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니.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가문의 유산에 관한 문제야. 연하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마침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랑은 선택이란다, 내 딸아. 때로는 욕망이 아닌 의무로 사랑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이 대화는 연하를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다. 가족을 거스르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반항으로 여겨지는 한국 문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다른 길을 택하려고 고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벚나무 아래에서 만났다. 이제 하늘 위로 조금 더 높이 떠오른 보름달은 창백한 빛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준은 연하의 눈에서 그녀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읽을 수 있었다. 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전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결혼을 서두르라고요. 준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니, 연하야? 그들이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야. 네 마음은 뭐라고 말하니? 그녀는 눈을 감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 마음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딸로 보이는 것이요. 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올바른 말을 찾으려 애썼다. 그분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서로에게서 본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준의 말은 그녀 안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조금씩 가라앉히는 듯 했다. 연하는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다. 다음 날 연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주로 돌아가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준은 그녀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연하는 이 싸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다. 경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전통적인 곡선 지붕과 정갈한 정원이 있는 집은 조용했지만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연하의 부모님은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녀를 향한 우려 섞인 눈빛이 느껴졌다. 연하는 단순한 한복을 입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다. 엄마, 아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은 빠르게 눈빛을 교환했지만 그녀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침묵을 지켰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연하는 준에 대한 사랑, 중맥 여론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기반을 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의 말이 끝난 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다.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연아야,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우리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그것이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아마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 작은 이해의 몸짓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연아와 준은 함께 새로운 삶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많은 도전과 맞닥뜨렸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봄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그들은 규칙을 넘어선 무언가를 성취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사랑을 선택했고 결국 그것을 이겨냈다.